자, 여러분들 사실은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것이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코딩하거나 컴퓨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왜냐면은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의 프레임워크에 이게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거를 인복한다 그럴까요? 실행시키는 거는 그냥 뭐뭐.fit, 모델.fit 하면은 알아서 말하자면 그라디언트 디센트 다 계산해서 하는데, 이 그라디언트 계산하는 방법이 이 백프로포게이션으로 계산하는데, 이 백프로포게이션으로 계산이 너무나도 자동화된 그러한 계산이 코딩으로 자동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컴퓨테이션 그래프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습을 통해 기계학습의 프레임워크에 사용되는 그 알고리즘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결국에는 신경망도 경사하강법으로 학습시키는데, 그 경사하강법으로 각 매개 변수에 대한 비용의 미분이 경사하강법에서는 요구가 되고, 그 미분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소위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은 왜 그게 가능한지 설명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산 그래프를 우리가 활용해서 이해하면은 아주 쉽게 그 알고리즘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헬퍼 소위 패키지하고 함수를 가져와야겠죠. 요거는 중요한 게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가져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고요. 자, 조금 더 복잡한 수식이 됐네요. 이제 J는 2 더하기 3W의 제곱이라는 이 비용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J를 W에 관해서 미분을 계산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사실은 이것도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구할 수 있어요, 수식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거는 이 수식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수식이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이해한 다음에 훨씬 더 복잡한, 훨씬 더 많은 W, 즉 수십만 개의 W를 갖고 있는 그 신경망도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찾기 위한 방법으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요것도 카피 앤 페이스트로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제공하는 헬퍼 함수 중에 PLT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얘를 실행시키면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이게 바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말하자면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W가 3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J 함수는 2 더하기 3W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W가 주어졌을 때 J를 계산하는 방식을 한 번에 연산 한 개씩만 해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지금 요거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보면 요 박스에 이 물음표가 있는데 이게 무슨 값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채워 넣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W부터 볼게요. W는 3이죠. 근데 이게 노드에 들어가서 A를 계산할 건데 A는 2 더하기 3W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값은 뭘까요? 2 더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11이겠네요. 그러면 11을 여기다 채워 넣어볼까요? 어떻게 넣는 거냐면 이걸 클릭하면요, 아래 박스가 생겨요. 그리고 그 박스에 11 엔터 치면은 거기에 값이 싹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맞았을 때는 이게 파란색, 여기 파란색 박스에는 잘못되면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맞췄네요. 이 정도는 뭐 틀리기가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J는 A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2 더하기 3W를 제곱한 게니까 이게 11이니까 11의 제곱은 뭐 이 정도는 암산 될걸요. 아마 121이에요. 11의 제곱은. 그래서 여기다가 121 한번 엔터 해볼게요. 잘 들어가네요. 그죠? 쏙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진행되는 거를 컴퓨테이션 그래프라고 그러고,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거꾸로
즉 마지막 값부터 이전 값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로 이전의 값이 조금 변했을 때 얘는 얼마 변했어?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는 게 말하자면 백프로포게이션이거든요. 백프로포게이션 그 계산으로 한번 이거를 그 미분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선 보세요. 이 J에 관해서 할 땐 J는 A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A가 조금 변할 때 J는 얼마큼 변했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A를 0.001만큼 인크리즈 했을 때 그 JW는 얼마만큼 인크리즈 했는지를 보는 거고 결국에는 그 인크리즈 된 비율이 결국엔 미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A가 엡실론만큼 커졌을 때 JW가 22 엡실론만큼 커졌어요. 그러면은 22배만큼 커졌으니까 미분치가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다시 또 하는 겁니다. 11.001을 말하자면 제곱을 했더니 11.001을 제곱하면은 121.0022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차이를 0.001로 나눠줬더니 22인 걸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22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22 채워볼게요. 자, 이건 다시 한번 또 그 복습됩니다. 요 뒤에 여기 밑에 가서 바로 한번 볼까요? 이 채우는 방법의 forward propagation은 우리가 암산으로 다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밑에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W가 3일 때 A는 2 더하기 3 더하기 곱하기 W니까 그리고 계산하고 J는 A의 제곱이 그 세 개를 두 개를 했더니 10이라고 120. 그래서 아까 11과 121제가 채워 넣었잖아요. 그죠? 백프로포게이션은 그 하나만 지금 채워 넣었는데 어쨌든 그 채워 넣을 때 조금 전에 그것도 암산으로 좀 해봤어요. 그렇지만은 거기 써 있었으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는데 A에다가 0.001만큼 더하고 그리고 J에다가는 J 엡실론은 이 A의 엡실론의 제곱이니까 그 J 엡실론 빼기 J 나누기 0.001을 했더니 계산했더니 K가 2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22가 된 겁니다. 자, 하나만 해본 거죠. 그럼 얘를 또 미분해 봅시다. 근데 얘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난 미분만 한번 신경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A를 계산하는 건데 요 노드는 W로부터 A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W를 조금 변화시켰을 때 얼만큼? 0.001만큼 크게 했을 때 그럼 A는 얼마만큼 변화하는데 보니까 A가 W가 3이었으니까 이게 아마 3.001로 바뀌면 원래 여기가 계산이 1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1.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2 더하기 3 곱하기 W니까 3 곱하기 3. 그러니까 9.003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1.003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A는 0.003만큼 증가했을 거예요. 그리고 엡실론 증가했을 때 3배의 엡실론만큼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얘는 3인 거예요. 얘는. 요 노드에서의 변화율은 3인 거예요. 그죠? 미분치가.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구하는 거는 사실은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DJ, DW를 구하고 싶은 거지. DJ, DA도 아니고 DA, DW도 아니고. 근데 이게 바로 체인 룰인 거죠. 얘네 둘을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DJ, DW가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요거를 그냥 이렇게 상쇄가 되잖아요. DA, DA가. 그래서 남는 게 DJ 오버 DW가 그냥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수식인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 22 구했고 얘는 3 구했고 둘이 곱하면 얼마가 돼요? 66이 되겠죠, 당연히. 맞았네요. 그죠? 지금 여기 그 박스 색하고 숫자가 똑같은 색이 되면은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같이 요거 점검해 봅시다. 지금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거는 그 미분을 계산하는 건데 이 두 번째 노드, 마지막 노드에서의 계산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요번에는
그 첫 번째 노드에서의 미분을 또 한번 다시 심볼릭도 여기 하는데 심볼릭 계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요거는 이렇게 보면서 하게 돼. 자, 이번에는 조금 뭐죠? 그러니까 A하고 W하고 J 좀 복잡해지니까 심볼에는 S자를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SW, SJ, SA equal SYM, BOLS 심볼즈 누구에 대한 W와 J와 A에 대한 심볼을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SJ, J는 A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심볼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SJ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그러니까 A제곱인 거 알죠? 그러니까 이 A제곱을 우리가 이건 요건 계산 과정을 한번 보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SJ에다가 SUBS substitute 하는데 A에다가 우리가 A 값을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하나 빠뜨렸어요. 요걸 그냥 스킵했더니 그죠? 요걸 스킵했기 때문에 아마 A가 값이 없을 거예요. 요거를 요 위에다가 한번 넣어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올리고 여기다 놓고서 요거를 순차적으로 해야지만 되니까 요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W를 3으로 시작할 거니까 W를 3으로 시작해서 2 더하기 3W 그 다음에 A제곱 이렇게 차례차례 구할 거예요. 2 더하기 3W 그리고 그거의 제곱이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면 요 값이 10이라고 120일이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요것도 일단은 사용 꼭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다 나오도록 한번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차이를 한번 구해 본 거고요. 그리고 심볼릭 컴퓨테이션 한 다음에 자 이제 substitution을 A를 하는 거죠. A 값이 뭐였죠? 3이 여기 있으니까 11 A가 11이죠. 11에다가 SA 넣으면 뭐가 되는지 120일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칸에 121을 이렇게 채워 넣은 게 맞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그냥 심볼릭 컴퓨테이션으로 또 해본 거고요. 이번엔 미분까지 해볼까요? 즉 미분까지도 심볼릭 컴퓨테이션으로 DJ 밑줄 DA equal DIFF SJ SA 그러니까 J를 A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DJ 밑줄 DA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A죠. A의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A인 거예요. 또 함수가. 그리고 이 2A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요건 아까 계속 그냥 이어가는 겁니다. 그죠? 아까 11이었으니까 그게 20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요것도 W하고 A의 관계를 요번에는 요수식이죠. 두 번째 2 더하기 3W A는 요거를 A를 W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를 요런 식으로 요거는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작은 숫자로 한번 뉴메리컬한 미분 계산하는 거 늘 해오던 거지만 W 엡실론을 BP 엡실론을 W는 2라고 아까 했던가요? 그죠? 처음에 잠깐 어디 봅시다. 3 참. W는 3으로 놓고 시작했죠? 어쨌든 이게 들어있으니까 더하기 0.001 작은 수 그리고 A 값은 A 엡실론 값은 2 더하기 3 곱하기 W 엡실론이죠. 엡실론 그리고 K는 어떻게 구하나요? 변화 비율을 구하는 건데 A 엡실론에서 A를 빼주고 그리고 변화량 W 변화량 0.001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세 개의 값을 그냥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할게요. 자 그러면은 11이고 11.0031에서 결국엔 3배 정도 그죠? 그래서 미분이 3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계산한 값이 여기 딱 맞죠? DA, DW가 3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심볼릭으로도 한번 두 가지로 다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번에 심볼릭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뉴메리컬하게도 3이 나왔는데 SA가 심볼 A는
2 더하기 3 곱하기 SW인데 얘의 모양을 일단 프린트해보고 3W 더하기 2가 맞고요. 그죠? 이제 미분해볼까요? DA, DW. A를 W에 관해서 미분해주는 거죠. 얘는 diff, D, 그러니까 SA, 심볼을 써줘야죠. SA, SW를 해주고, 결과를 또 DA 밑줄 DW로 하면은 3W 더하기 2를 W에 관한 미분하면은 2는 없어지고 콘스턴트 항은 이 W 항은 3이 하나 개수 하나 딱 남는 거 3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뉴메리컬하게 계산해도 3, 우리가 그 심볼로 계산해도 3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체인 룰을 써서 우리가 하는 걸 한번 또 살펴볼 건데, 체인 룰을 한번 적용을 심볼에다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심볼에서 요 수식이 이게 체인 룰인데, dj over dw는요, 처음에 이걸 계산했죠. dj를 a에 관해서 미분하고, 그 a를 또 w에 관해서 미분한 다음에 얘를 곱해주면은 이 da가 서로 위아래 상쇄가 되니까 dj over dw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dj 밑줄 dw 이 심볼릭한 요 컴퓨테이션을 계산할 때 우리 그대로 수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da 밑줄 dw와 dj 밑줄 da를 곱해주고 우리가 그거를 계산한 거를 dj 밑줄 DW를 한번 보면은 값이 6A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1이기 때문에 66이라는 값이 말하자면 그 DJ, DW 값이 미분이 66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한 그 결과랑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뉴메리컬하게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봅니다. 지금 보세요. 요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다음에 우리가 해석만 해볼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엡실론 그러니까 W와 그다음부터 계산된 A와 그로부터 계산된 J까지 쭉 한 다음에 이 J 엡실론 빼기 J 한 다음에 그거를 W는 0.001만큼 변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또 K로 놓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66.009 요거는 뉴메리컬 에러인 거죠. 우리가 아주 작은 수를 써야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크기만 썼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의 another view 한번 이거 결과를 보면요. 지금 보니까 W가 말하자면 약간 커졌을 때 사실은 A는 이런 3 엡실론만큼 커졌고 그리고 3 엡실론만큼 커진 게 일로 들어갔을 때는 66 엡실론만큼 커졌으니까 사실은 이 엡실론으로 나누어졌을 때는 W에 관해서는 66배, A에 관해서는 그냥 말하자면 11배, 22배였나요? 66에다가 3이니까 22죠, 22. 그런 식으로 계산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바로 그게 그 노드에서의 미분인 거죠. 노드에서의 미분 3, 노드에서 미분 22, 이걸 곱해주면 결국엔 전체 미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노드로만 구성된 간단한 수식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2 더하기 3W의 제곱이라는 그런, 요번엔 조금만 더 복잡한 거 해볼까요? 한 단계만 더. 그렇지만은 관계식은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대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살펴보기만 하는 식으로 한번 차근차근 이거는 직접 뉴메리컬한 컴퓨테이션하고 심볼릭 컴퓨테이션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살펴보면서 암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수식은 뭔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원래 식을 한번 볼까요? 아마 원래 식이 전체 식이 나와 있지도 않네요. 그죠? 나와 있지도 않네요. 한번 유추해 봅시다. 지금 W가
마이너스 2고요. 이게 하나로 다 나오려면은 잠깐만요. 뷰를 태그를 없애고 헤더도 없애고 툴바도 없앨까요? 툴바까지 없애면 다 보일까요? 이제 겨우 다 보였어요. 왜냐면 위아래 보면서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놓고서 자, W는 지금 여기 위에 다 파라미터가 있느냐? 여기 다 있네요. 제가 찾겠는데 W는 마이너스 2고 B는 8이고 X는 2고 Y는 1이고 A는 WX 더하기 B고 그리고 WX 더하기 B가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프레딕션인 거죠. 예측값 X가 들어갔을 때 W하고 B가 마이너스 2, 8일 때 X라는 값이 들어가면 그 타겟 값은 1이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차이를 말하자면은 제곱해서 2로 나눠준 게 이 소위 비용 함수로 여기서 정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J 함수를 W에 관한 미분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그라디언트를 알고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죠. B도 우리가 B에 관한 업데이트를 하려면 B에 관한 미분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도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는 차근차근 하면 다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그 프레임워크에서 구현이 가능한 거죠. 자, W-2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W 곱하기 X부터 처음에 해야겠죠. 그런데 X가 얼마예요? 2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겠죠? 따라 맞았네요. 색깔이 그 박스 색하고 똑같은 맞은 거예요. 자, 이제 C는 구했고 C 더하기 B가 A예요. 근데 B는 주어졌죠. 8. 그러니까 8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4겠죠. 그죠? 왜냐면 4를 빼주는 거니까. 잠깐만요. 자, 이제 그 A를 구했으니까 A에서 Y를 빼줘야겠죠. Y는 1이에요. 우리의 타겟은 1인데 4로 구했으니까 많이 틀렸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요. 상황이. 그래서 4에서 그 1을 빼주면 3이겠네요. 그죠? 이건 당연히 3일 거고요. 맞았네요. 자, 그러면은 그것의 그 비용값은 3의 제곱 나누기 2니까 3, 3은 9 나누기 2 하면 4.5겠네요. 맞았네요. 4.5 맞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J의 B에 관한 미분, W에 관한 미분을 구하는데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세요. 지금 그 D가 여기 들어와서 다시는 그 D가 3이었는데 원래 그게 J가 4.5였고요. 근데 D가 0.001만큼 증가하면은 이 J는 얼마만큼 증가하는 걸까요?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3.001을 집어넣으면 3.001의 제곱 나누기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거는 암산으로 잘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자. 3.001의 제곱을 이거는 요 밑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3.001의 제곱 해주면 제곱하고서 그 곱하기 0.5를 하면 되겠죠. 그죠? 나누기니까 0.5 곱하기 3.001의 제곱 맞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4.503이니까 그 4.5에서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귀찮아서 안 하네. 이게 4.5였잖아요. 그죠? 4.5였고 원래는 그 변화된 양을 누구로 나눠줘야 돼요? 0.001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를 0.001로 나눠주면 3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3, 그죠? 3.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3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맞나 틀리나? 맞네요. 초록색 그대로인 거 보니까. 즉, 그 0.001 변화할 때 0.003만큼 변화했고 엡실론의 배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3배만큼 변화하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하나가 해결됐으니까 점점 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D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변화하면 D가 얼마 변하는지. 지금 근데 이거는 뭐 A 빼기 Y니까
A가 0.001 변할 때 D도 똑같이 0.001 변할 거예요. 왜냐면 덧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1일 거예요. 1. 변화율은. 변화율은.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또 쉬워지냐면 파셜 D 오버 파셜 A 값이 정해졌으니까 파셜 J 오버 파셜 D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 오른쪽 거. 그러니까 얘 두 개 곱하면은 파셜 J 오버 파셜 A, 즉 A가 변하는데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3 곱하기 1하면 뭐예요? 3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벌써 두 단계 됐네요. 두 단계만 더 가면 이제 모든 미분이 다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A와 C 관계를 한번 볼까요? 이 C가 들어왔을 때 말하자면 0.001 바뀌면 A는 덧셈이니까 당연히 이건 배율이 1이겠죠. 그죠? 1. 정확히. 그죠? 그러니까 이 1과 누굴 곱해야지만 얘기가 돼요? 앞에 바로 3을 해놨잖아요. 3 곱하기 1 하면 또 3인 거예요. 그죠? 당연히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B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B는 그 A가 바뀔 때 B는 어떻게, B도 1이네요. 왜냐면 8인데 B가 말하자면 0.001 바뀌면 A는 덧셈이니까 얘도 1만큼 바뀔 거고, 그죠? 1배로. 그리고 또 이 1배는 여기 앞에서는 3배까지였으니까 그대로 곱셈만 하면은 당연히 이것도 3으로 바뀌겠죠. 정확히 맞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만 더 구하면 돼요. DW만 구하면 되는 건데 C는 그 W가 변할 때 어떻게 변하나요? 지금 곱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소위 X인데 X가 얼마였나요? X가 2였어요. X가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0.001만큼 바뀌면 X만큼 곱해져서 바뀌는 거니까 X 200. 그러니까 0.002만큼 바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2배일 거예요. 2배. 정확히 2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전에 여기 쭉 계속 말하자면 따라오던 그러한 그 데리베티브는 뭐 얼마였죠? 3이었죠. 그래서 3과 2를 곱하면 6인데 그게 바로 누구의 말하자면 미분이에요? DJ 오버 DW가 딱 돼서 6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죠. 지금 거의 암산으로 대충 계산했잖아요. 이 복잡한 미분이 그 백프로포게이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그 노드에 주어지는 파라미터 W하고 B를 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활용한 이 백프로포게이션 그 미분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하나씩 이번엔 심볼릭 컴퓨테이션과 뉴메리컬 컴퓨테이션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XWBY가 2-281이라는 건 이 그림에서 아까 주어진 거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 계산식 C는 W 곱하기 X고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네 번째 노드마다 다 계산하는 과정을 준 거고 그 값을 한번 프린트 해본 거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계산 안 하고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그래서 J가 아까 처음에 forward propagation 할 때 우리가 컴퓨테이션 그래프 계산할 때 4.5가 나왔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4.5, 3, 4, 마이너스 4였는데 볼까요? 거꾸로 보니까 오른쪽에 4.5 그죠? 4.5, 3, 4, 마이너스 4 우리가 아까 계산한 거를 지금 손으로 한번 그 계산한 거를 여기서는 그 수학 연산을 직접 한번 컴퓨팅으로 한번 해본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점검하는 게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자, 이제 그 뉴메리컬하게 거꾸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노드들의 제일 오른쪽의 노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오른쪽에 안 보이네요. 그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노드, 제일 마지막 거, DJ, D부터 거꾸로 하나씩 이렇게 컴퓨팅하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뉴메리컬하게 한번 먼저 볼게요. DJ, D죠. DD. C. 이것도 제가 그냥 편의상 그러면은 한 3배 정도의 말하자면은 그
비율로 변한다는 게 확인됐었고, 아까 계산한 게 맞나 볼까요? 그죠? 3이었죠, 아까. 여기 3 맞네요. 그죠? 3이라는 비율로 이 엡실론이 0.01만큼 바뀌었을 때 이 J가 그 0.003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3배다. 그거를 또 심볼로도 다 계산이 가능하니까 심볼로도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컨트롤 C 심볼도 이건 읽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X, W, B, Y 이제 심볼이 5개나 필요하네요. 지금요. 그리고 그걸 다 S자를 붙여서 심볼이라고 그랬고 지금 특히 뭐죠? A, C, D 5개가 아니네요. 5개 더하기 A, 중간중간 컴퓨팅 과정 A와 C와 D도 다 심볼이 필요한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그 SJ는 D의 제곱 나누기 2였죠. 그래서 그거를 심볼릭 컴퓨테이션으로 이렇게 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그 D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D 값을 입력을 했을 때 D가 3이었죠. D 값을 입력을 했을 때 그 값을 보니까 당연히 3의 제곱 나누기니까 4.5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심볼릭 계산이고요. 그리고 미분을 또 해본 거죠. 미분은 어떻게 했나요? 이 J를 D에 관해서 미분했더니 결국에 D라는 값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값이 D 값이 말하자면 얼마였죠? 아까 계산 3이었죠. 그래서 미분값이 제일 마지막에 노드에서 3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과정을 그 매 노드마다 그 산술적으로 arithmetically computation과 그리고 symbolic computation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 그냥 이거는 copy and paste로 우리가 확인 가능하니까 한번 볼까요? D는 a-y라는 노드였는데 잠깐만요. C A가 들어가서 D가 나오는 노드잖아요. 그래서 A를 0.001 변화시키고 그때의 D 변화를 계산해서 0.001 변할 때 얼마큼 변하는지 계산해서 보니까 얼마요? 약 1 정도만 나왔죠. 한 배가 나온 거죠. 그거를 심볼릭하게도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심볼릭하게는 우리의 연산이 A 빼기 Y이기 때문에 A 빼기 Y라는 심볼 연산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 D를 A에 관해서 미분해줘 했더니 결국에 1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미분이 1이 나온 겁니다. 둘 다 numerical, arithmetically도 1, symbolic computation도 1이 나온 거예요. 자, 마지막 2개 노드 끝났어요. 이제 그 앞으로 마지막 2개 노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체인 룰에 의해서 이 3하고 2를 곱해 주면은 바로 앞에 말하자면 2단계의 누적된 미분이 다 계산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심볼릭 컴퓨테이션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자, 이거는 그냥 타이핑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수식을 dj over da, 그러니까 dj, 오늘 한번 짧은 거지만 한번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요. j를 a에 관해서 미분해 주는 거는 사실은 d, b, 밑줄, da, b를, d였죠. d죠. d를 da, 미분, A에 관해서 미분한 거 곱하기, 그리고 DJ 밑줄 DB, DD였죠. 자꾸 헷갈리네요. 제가 DB라고. 그쵸? 그러니까 요 두 개, 아까는 얘가 3이었고요. 요번엔 1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분해 주면은 어떻게 돼요? 요 계산을, 수식을 쓸 수 있죠. 심볼이니까 DJ, DA고,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D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D는 3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3이라는 값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심볼릭한 이런 체인을 말하자면 컴퓨팅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그 직전에 있는 이제 노드 우리가 또 요거는 마지막 3이라는 거 나온 거 A가 바뀌었을 때 요건 보긴 봐야겠네요. 이제 2단계잖아요. 두 노드를 거친 거니까 A가 바뀌면 D가 바뀌고 D가 바뀌면 J가 바뀌니까 그럼 J가 바뀐 게 이 A가 변화한 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바뀌었어? 그걸 계산한 거죠. 그랬더니 3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까 계산한 그거죠. 그래서 뉴메리컬하게 다 된 거를 완성된 겁니다. 자, 아마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가요? 그죠? A 계산하는 거 C 더하기 B. 그래서 C 더하기 B의 심볼릭 컴퓨테이션
우리가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볼릭한 미분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죠? 이게 A는 C 더하기 B였는데 이 A를 C에 관해서 그리고 A를 B, 요 두 개니까 파라미터가 두 개 각각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1, 1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 체인 룰에 의해서 여기선 또 체인 룰에 의해서 지금 구한 게 DADC, DADB니까 이게 1이고 1이니까 이전에 계산된 건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다 D였죠. D가 3일 때는 3인 값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런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제일 앞에 첫 번째 노드까지 왔습니다. 벌써 첫 번째 노드 가볼까요? 첫 번째는 W하고 X 곱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볼릭 컴퓨테이션 하면 WX고 그거를 미분해 준 거죠. W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죠. 그러면 X고 당연히 W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 X만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이 X 값이 뭔지를 아니까 그 X 값이 답인 거고 거기서는 이거를 또 심볼릭 컴퓨테이션으로 체인 룰을 적용해 버린 거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DJ DW는 DC DW, DJ D, 왜냐면 DC와 앞에 위아래가 짝짝 지워지니까 완성이 될 거고 결국에는 DX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이 D 곱하기 X가 돼서 D하고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지막에 결과겐 DX니까 D 값이 3이었고 X가 2였으니까 6이라는 이러한 결과식이 마지막에 미분 그 결과가 얻어진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건 대입까지 한번 해보는 것까지 수식에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D에다가는 D를, X에다가는 X값을 대입해주는 결과를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해봤더니 당연히 2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또 K 배만큼 변한 거를 확인해 보는 과정. 즉, W가 0.001만큼 변할 때 이 J는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알면 그 변화된 양을 0.001로 나누면 W에 관한 미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다 넣어본 거죠. W 곱하기 X 더하기 B 빼기 Y 나누기 제곱 나누기 2 수식을 그러니까 비용함수 수식 다 적어준 거고요. 그 결과를 했더니 K가 얼마? 6이 나와야지만 정상인데 6.001, 즉 요거를 무시하면 작은 수를 6배의 변화율. 그렇지만 심볼릭 컴퓨테이션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미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쫓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뭐 반 정도는 암산으로 해도 될 정도로 간단한 수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코드 안에서 알고리즘화 시키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는 연산이 몇 개 없어요.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아주 복잡해져 봤자 액티베이션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널리틱하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 있어요. 그걸로도 대치되고 또는 만약에 우리가 렐루를 쓴다면 미분이 없어요. 그냥 1이에요. 0이거나 1이에요. 미분이. 그건 아시다시피 1이거나 0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다라는 거를 뉴메리컬 컴퓨테이션 과정이 백프로퍼게이션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것을 잘 정확하게 구현되도록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좀 통찰과 그리고 또 안도감도 좀 생기지 않겠어요? 이 계산이 틀릴 리가 없겠구나라는 걸. 그래서 안심하고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구현이 가능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사용한 말하자면은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이번 랩에서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